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1회 중급 문제풀이의 성환입니다. 자, 이번에 중급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합격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강좌를 들을 필요는 없으셨겠죠? 아마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출 문제풀이 강좌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난이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나오는 1번 문제,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는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묻는 문제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지요. 자, 임실에서 가시대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순배찌르개 그리고 못불석기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뗀석기라는 엄청난 큰 힌트를 다 주고 있지요. 뗀석기 나왔으니까 구석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시험만 보셔도 그쵸, 너무나 대충 떼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옳은 거 골라주신다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발달된 형식 당연히 없었겠죠. 구석기 시대는 아직 농사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건 철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던 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축조했답니다. 정동기 시대가 되겠죠. 자, 반달돌칼 사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던 거 왠지 신석기 같지만 아니라는 거 반달돌칼 청동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거푸집을 활용해서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동검 중에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철기 시대의 그런 대표적인 동검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청동기 시대는 아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3일 개천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대종교가 이날을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 라면서 단군한검이라는 엄청난 힌트 주고 있지요.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세워진 그날을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독서산품과 나왔습니다. 요거는 통일신라 원성왕 시대가 되겠죠. 이건 신라 가주시면 되겠고요.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다스렸던 건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철을 생산하여 낭랑, 외 등의 수출을 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했던 건 이제 고구려의 설명이 되겠죠. 고구려. 따라서 답은 범금 8조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하면은 8조법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지요. 따라서 5번 골라주시면 되지요. 항상 이렇게 같은 이제 나라면만 나라에 있는 거 이런 제도만 좀 잘 구분해 주셔도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윷놀이의 도개걸륜모는 돼지, 개소, 말 등의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신채호는 윷놀이가 가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출도 나와져 있네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 바로 부여에 있는 사출도였지요. 따라서 부여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하면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다 해서 부여, 영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1번부터 답이 뿅 나와져 있었고요. 골품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화책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동해가 되겠고요. 특산물로 단군, 과하마, 반어피 마찬가지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 소도가 있었던 건 사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지요. 따라서 1번. 항상 요렇게 좀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묶어서 잘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혈장 설명회 나와져 있는데요. 경상북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죠. 그죠? 신라에 복속된 가의 유물이 출토가 된 거예요. 신라한테 먹힌 나라 어디 있었죠? 바로 가야였지요. 그죠? 자, 주변 국가들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유물들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고 발굴 현장도 나와져 있네요. 신라에 복속된 나라 바로 가야가 되겠고요.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 골라주신다면 가야는 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철제, 판가복과 투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칠지조
도죠. 그래서 백제가 이제 외에 하사했던 칼이고요. 백제.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호우면 그릇. 정말 유명한 그릇이죠. 호우면 그릇. 자,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불병좌상. 발해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나는 말 천마도 되겠죠. 신라의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가 됐던 유물이 되겠습니다. 벽화 아니고요. 말의 안장에 그려진 그림이지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시기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백제가 돕을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웅진으로 옮겼던 거 문주왕 때가 되는 거죠. 한성이 함락된 뒤에 황급하게 천도가 결정됐대요. 그런 다음에 관산성 전투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관산성 전투 누굽니까?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갈 왕들을 고른다면 문주 그리고 동성, 무령, 성왕 요 사람들에 대한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옳은 거 골라볼게요.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왕 때 이렇게 사비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죠. 이제 나중에 관산선 정투에서 전사를 하면서 결국 백제는 한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일시 회복했지요. 따라서 1번 골라주시고요. 이것도 나라만 구분하면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백제가 아닌 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죠? 자, 마진이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하였다. 자, 마진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했던 건 궁예가 세웠던 후 고구려가 되겠죠. 고르시면 안 되고요.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 시기도 너무나 앞에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태조왕 때 1세기 후반 그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했던 건 6세기의 일이 되겠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물리쳤다 나와져 있는데 이러려면 이제 조금 더 멀었죠. 그죠? 요 사이의 시기 아닙니다. 이제 6세기 후반, 7세기 초 그쯤의 일이 되겠고요. 신라가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변경했던 거 4세기 후반 마립간 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셔도 이거 되게 백제랑 관련이 없네 하면서 그냥 쉽게 고르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 요거는 자세히 보자면 시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그 6세기 중흥기 그때의 내용을 잘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밑줄근 이 유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 나왔죠. 백제 부여 능산리 고분 나와져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된 백제의 뛰어난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 무엇일까요? 바로 금동대학로가 되겠죠. 자, 백제의 이 문화유산 중에서 도교의 정신이 들어가져 있는 게 금동대학로도 있고요.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있는 사신도 요까지 해서 도교적인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유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동대학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교적인 유물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도교가 자연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거였죠. 무의자연. 그래서 여기에 자연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도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사상 이런 것도 도교죠. 그래서 사신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현무주작 그런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너무나 잘 나오는 고구려의 불상이지요. 나라만 구분해 주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잘 나오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돌사자상 되겠습니다. 발해에서 유명한 유물이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야의 수레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유명한 고려의 상감청자가 되겠죠. 청자, 운항문, 매병, 그겁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인원, 김범민 등이 육군과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어기에서 외의 군사를 상대로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400척을 불살랐대요. 그리고 사찬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가 이끄는 군대랑 싸웠어요. 패하였지만 다시 나아가 22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답니다. 기벌포에서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전투가 있었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범민 나와져 있죠. 그죠? 이 김범민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문무왕. 그래서 내용 골라주신다면 백제 평양성 공격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는 근초고왕 때 백제의 일이고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고구려 침략 배경은 아니겠죠, 그죠? 나라가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야연맹의 세력 확장도 아니고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 추진, 예, 바로 요거는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죠?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꼭 승려 한 번씩 나오죠. 이번엔 신라 승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안 주고 인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대승 기신론소 바로 누굴까요?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승려는 화엄사상 하면 예, 그렇죠. 바로 의상이 되겠죠. 원효하고 의상 정말 항상 신라 승려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신라 불교라고도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의천이라던가 진울 이런 쪽으로 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원효와 의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엄일승 법계도 그리고 부석사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원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무예가를 지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불교에 다가올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불국사를 창건했던 건 김대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를 재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수선사 결사 운동 요거는 고려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울국사 연결해서 송광사 이렇게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각국사는 의천이잖아요. 그죠? 의천 천태종 따라서 얘도 틀렸고요. 유불일치설 같은 경우에는 혜심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신라 승려를 물어보더라도 함께 고려의 승려의 업적이 또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요. 따라서 승려들은 묶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져 있는데요. 국가체제를 정비한 가. 그래서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쟁 전사한 후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힌트 많이 주고 있죠? 불교 나왔고요. 그리고 태약 나왔습니다. 바로 소수림왕, 불태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림사를 불태울 소수림왕. 그래서 불태울, 불교 태약, 네, 율령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태약 나왔으니까 율령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자,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던 건 장수왕이 되겠고요.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던 건 이제 마립간칭호를 사용했던 뇌물마립간 되겠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던 건 광개토 대왕이 되겠고요.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던 건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3번하고 5번은 아예 나라도 틀리기 때문에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소수림왕, 불교, 율령, 태약 요것만 잘 연결해 주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인 소개와 함께 가의 중앙 관제에 대해서 말을 해달래요. 자, 가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당성이 나왔네요. 그죠? 대내상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아주 많은 힌트 다 주고 있습니다. 충인이 지혜신의 육부를 골격으로 삼고 있는 삼성 육부제 바로 발해가 되겠죠. 그죠?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내상 나왔으니까 무조건 발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기인제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기인제도, 사심간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군으로 5군영을 두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류청, 수어청, 금이영 해서 5군영. 요거 조선이죠. 그죠? 나라만 구분해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나단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던 건 백제라던가 그렇죠. 고구려가 돼야 되겠죠. 발해랑은 관련 당연히 없고요. 자, 발해하면 너무나 유명하죠. 발해동성구. 발해는요. 아주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당으로부터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했던 건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만 좀 쉽게 구분해 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인데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많은 힌트 여기서 주죠. 국방 및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기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병마사가 되겠죠. 병, 그래서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병력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는 두 개였습니다.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인데요. 식목도감은 이제 법식 이런 거랑 관련 있다. 법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병마사가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 이런 거 논의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나라만 좀 구분 잘 해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도방하고 이제 어사대하고 홍문관 그리고 경시서가 나와져 있는데 우선 경시서는 경제랑 관련된 거고 따라서 국방 문제랑 전혀 관련이 없겠죠? 도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군사기구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고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고려에서 경대승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그런 보디가드들 약간 요렇게 호위병들 요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최충원이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요. 암행어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런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고요. 홍문관은 조선이죠. 그죠? 조선에서 왕의 자문을 담당했던 경연을 주관했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라만 구분해도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홍문관 무조건 제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이름에서부터 좀 연결이 잘 되시죠. 그죠? 이름에서 얘가 어떤 기구였는지 잘 추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토지 제도가 시행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직 복무 등에 대한 대가로 주는데 많은 힌트 여기 있죠. 전시와 시지. 그러면 전시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전시과는 어느 나라의 토지 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려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일본의 요청으로 삼포가 개항됐던 건 조선이 되겠죠.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란도 하면 고려죠. 그죠?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그래서 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항만 좀 잘 기억해 주셔도 되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뭐 대청무역, 대일무역 이런 것들 활발해지지만 그 이전에 이제 뭐 고려는 병란도를 통해서만 국제무역항, 통일신라는 울산항을 통해서 그리고 삼국은 그렇죠. 바로 당항성을 통해서 그래서 각국의 국제무역항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담배, 고추 등의 상품작물 조선입니다. 조선 후기고요. 청해진 나왔네요. 청해진은 장보고가 설치하죠. 통일신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했던 건 신라 지증왕이죠. 동시전 은근 잘 나옵니다. 보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번에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봤더니요. 개경 북산에서 나무하던 노비들이요. 별난을 모의를 했대요. 약속한 날이 돼서 노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하였대요. 모의가 성공하지 못한 걸 염려해서 다시 모이자고 했는데 한충유의 노비인 순정이 주인에게 그 별난을 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했던 난입니다. 최충원에게 알렸습니다. 자,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의 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만적의 난, 최충원과 관련된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대법 당연히 고르시면 안 되죠. 이건 고구려, 고국 천황 되겠고요. 임술 농민봉기 조선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천리장성이 축조된 배경.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천리장성도 있고 고려의 천리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무신정변과는 관련이 없더라라는 거고요. 자,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봉기, 그게 바로 만적의 난이겠죠. 최충원이 무신 집권자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 말기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네,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고려의 무신 정권, 그래서 최충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가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를 하니까 강감찬 나와져 있네요.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냈던 강감찬의 귀주 대첩 나와져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충주성이 몽골에서 몽골군과 싸웠던 13세기의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고려의 초반이고 요건 이제 원간섭기 일어나기 이전, 그래서 고려의 중간 한 12세기 정도를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고려가 어떻게 대외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만 쉽게 생각해 주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란, 그 다음 여진, 그 다음이 몽골이 되는 거겠죠. 나중에 홍건적과 왜구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시점은 그렇죠. 여진과 관련해서 윤건 별무반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문유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되겠죠. 장문유는 발해에서 무왕이 이제 산둥반도 공격하게 시켰던 인물이고요. 윤간의 동북구성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간이 이제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 쪽에 구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여진의 간청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진이 성장해서 이제 금나라 세우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금나라랑 형제 맹약을 맺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자겸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2, 4부 나왔네요. 신라가 되겠지요. 지증왕 때고요.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에 승리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고려 완전 말이 되겠습니다. 자, 권율 조선이잖아요. 그죠? 행주산성 임진왜란 때겠죠?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에 대해 알려줄래? 라면서 화통도감 나왔네요. 진포 그리고 화약 나왔네요. 그럼 화약하면 화포, 채무선이죠. 그죠? 따라서 채무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이제 무인들이 나와져 있는데 물론 문관 출신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에 관련됐는지는 좀 잘 봐주셔야 되겠죠? 먼저 서희 같은 경우에는 강동육주 거란의 1차 침입,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냈던 인물이 되겠고요. 자, 정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의방과 함께 무신 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요. 무신 집권자가 되겠습니다. 척준경은 이자겸의 부하죠. 그죠? 나중에 인종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이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서경 나왔네요. 정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칭제건원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묘청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김부식이 지그답에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문벌 귀족이 동요되던 그 시기 이자겸의 난 이후더라라는 겁니다. 이자겸의 난도 인종 때고요. 그 이후에 인종이 이제 서경파랑 친해지면서 왕권 강화하려고 서경천도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그래서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켰던 거죠. 따라서 시기로 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면서 문벌귀족 흔들리면서 무신정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흐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 나왔습니다. 과거 하면 여기에 그렇죠. 예, 쌍기 나와져 있고요. 관리를 선발을 하는 거더라. 이 과거 제도 여기에 동그라미에서 광종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의 업적 묻는 거 너무나 잘 나오죠. 그죠? 호패법은 조선 태종이 되겠고요. 후삼국을 통일했던 건 고려 태조의 업적이 되겠죠. 자, 사군육진 세종 때 조선이죠. 자, 노비안건법이 바로 고려 광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복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 나와져 있는데 공민왕 때 신돈 등용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땡땡시대. 이 땡땡시대에 이렇게 대두불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월정사 팔각고층, 다각다측탑을 만들었던 고시기. 바로 고려시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뭔가 비율 알맞고 특이한 지역적 특색이 나오는 불상. 이런 건 바로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 유적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주심포양식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 고려시기 회화 뭐가 있을까요? 해, 허의 수월 관음도라던가 혹은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이런 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고려 대표적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조선 거죠.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자주 봤던 조선의 그림이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도 조금 다른 기분이죠.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불화가 많이 그려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 마련되네요. 누구 때? 바로 세종의 명으로요. 그래서 원나라의 수시력에 이슬람 것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 계산을 했던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계산을 잘하는 날짜 계산 칠정산 가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에서 보시면 제목만 봐도 대충 아실 겁니다. 농사직설, 농사랑 관련된 거니까 관련 없겠죠. 동의보감, 의학서적, 허준, 광해군 때. 자, 직지심체유절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맞지 않죠. 요거는 고려 것입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됐던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본이 되겠고요. 자, 육전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날짜 계산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칠정산 은근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역법서라는 거. 자, 이번에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누가 죽음을 앞두고 지은 시래요. 그래서 이 임금을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고, 중요한 건 반정공신의 위운삭제 기묘사화 나와져 있네요. 엄청난 힌트죠, 그죠? 이걸 뭐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여기 다 힌트 주니까요. 기묘한 사화, 기묘한 이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름이 참 기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혼천이 나왔네요. 그죠? 자, 세종 때 장영실이 되겠고요. 성악 집요, 아주 집요하게 신하가 왕에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의 서적이 되겠습니다. 자, 조의제문을 작성했던 건 김종직이죠. 이것 때문에 무오사화 일어납니다. 조의제 무오사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백운동선을 건립했던 건 주세붕, 풍기군수였죠. 자, 조광조 하면 혈량과 소격서, 위운삭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번엔 답사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도 은근 잘 나오죠. 봤더니 지도에서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 김시민 장군 나와져 있고요. 유계춘 나와져 있고 형평운동 기념탑 나와져 있습니다. 김시민 진주혈전으로 유명하죠. 진주대첩. 그리고 유계춘 진주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몰랑 양반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운동도 진주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진주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인천이라면 뭐 인천 상륙작전 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주 같은 경우 뭐 공산성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화약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이고, 경주하면 뭐 워낙에 할 게 많죠. 신라 유물유적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주에서 일어났던 이제 뭐 신라 부흥운동 이런 거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사도 은근 문제가 잘 나오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런 내용들도 연결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시행됐어요. 왜? 별표까지 쳐놨네요. 박납의 폐단. 박납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우리가 공무를 납부를 하는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진짜 현물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공납을 대신 납부해주는 박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수수료가 많이 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내는 거라도 이만큼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현물로 걷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자라는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땅 있는 놈만 내게 했던 거죠. 그 이전엔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가 되었는데 이제는 토지 결수에 따라, 즉 토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합니다. 이 쌀을 대동미라고 불렀습니다. 자, 광해군 나와져 있고요. 그죠? 이 덕분에 이제
얘네들이 공물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 쌀을 또다시 그렇죠. 공물을 사야 되는 공인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무슨 법?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실시를 하고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 법이죠. 균역법은 군대와 관련해서 그죠. 원래 1인 1필을 2필을 냈던 걸 1필로 줄여줬던 법이 되겠습니다. 겠고요. 자, 영정법은 인조 때 이제 토지세인 전세를 지금 좀 바꿔줬던 제도가 되겠죠. 원래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풍융에 따라서 엄청 자세히 나눴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정해버렸습니다. 토지 1결당 대략 4두 정도, 6두까지긴 하지만 대략 4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전법의 폐단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전직 관리는 이제 안 주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부여했던 제도가 되겠고요. 호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자꾸 이제 군포에 그런 문란들이 생기니까 호포제를 통해서 이제 요거를 개혁하려고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인 남자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포를 납부하자라고 했던 거죠. 양반들의 반발 샀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일기라는 책이 나와져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 청해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 일행이 심양에서 겪은 일들을 정리했대요. 청나라와 했던 전쟁, 우리가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 고르는데 고려삼별초 나오면 안 되겠죠? 요거는 이제 원나라와의 전쟁이 되겠고요. 황룡사 구축목탑도 그때 소실이 됐던 겁니다. 원의 침입 당시에. 자,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삼전도의 굴욕을 맛봤던 요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신립 나왔네요. 신립 충주 탕금대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그죠? 충주성이 무너지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조선 수군이 명량해전, 너무나 유명한 임진왜란의 전투 중에 하나죠. 정유재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은근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금석관록, 여기에서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던 금석학의 대가, 바로 글자와 관련된 거에 덕후였던 김정희 선생님이 되겠죠. 추사 김정희. 그래서 김정희 하면 추사체, 금석관록,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셔요. 세한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사체 창안 가주시면 되겠죠. 인왕제색도를 그렸다 정선이 되겠고요. 북학인은 박제가가 저술했던 책이 되겠습니다. 중상학파. 자, 사상학 정립했던 건 태양인 이재마. 자,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죠. 그죠? 여기는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전 장씨가 희빈으로 장희빈이죠. 장희빈은 숙종 때 이제 중전까지 올랐다가 결국 강등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환국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기사환국으로 득세했던 남인 세력. 그래서 환국하면 숙종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은근 숙종도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종 때랑 관련된 거 그렇죠. 라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무오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군 때가 되겠고요. 무오사, 갑자사와. 자, 그리고 선조즉위한 다음에는 임진왜란 이런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쪽 약간 광해군 쪽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에 여기 사이에는 이제 예송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효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탕평비는 영조가 되는 거고요. 순조즉위 이후에는 세도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사는 이렇게 약간 왕의 이름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왕들은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른바 도고는요. 도성백성이 건지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나와져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이제 도고들이 물건을 막 다 사들여가지고 아주 이 물가를 올리고 지들만 돈 번다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장악하면서 가격도 막 정하고 독점하고 있는 이제 독점자 도매 상인 도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경제가 발달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즉 경제가 발달된 상황이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달한 건 농업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남는 생산물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시도 확산이 되고요. 덕대가 광산도 경영하고 광업과 수공업, 민영으로 발달하던 시기죠. 그리고 송상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렇게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 사상, 도고, 보부상, 장시 이런 게 바로 다 조선 후기가 되겠고 권원 중보가 아니라 만약에 상평통보가 나왔다면 괜찮을 텐데 그죠? 자, 권원 중보는 고려의 화폐죠. 그래서 화폐는 나라별로만 구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화폐와 고려의 화폐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은 이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왕도 정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어떤 장면을 담으면 되냐면 초계문신, 규장각, 수원화성 나왔네요. 정조대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랑 관련된 거 고르시는데 지편전 나왔네요. 지편전은 세종이 되겠죠. 자, 경복궁 중건섭, 흥선대원군 때가 되겠습니다. 왕으로는 고종이겠죠. 자,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자, 법전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세조 때부터 만들어서 완성됐던 그 성종 때의 경국대전, 그 다음에 요거의 속편으로 나왔던 영조의 속대전, 이 두 개를 통틀은 게 바로 대전 통편, 바로 정조 때 업적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회통을 편찬하죠. 흥선대원군 희흥, 대전 회통 희흥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의 업적이야 워낙에 잘 나오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장룡영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서울차별 철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조도 잘 나오는 인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훈민정음 세종이고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 그림은 순무영진도인데요. 평안도에서 일어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자, 평안도의 봉기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경래난이 우금치에서 싸우진 않았겠죠.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주도하여 일으켰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괄에 나는 계기로. 자,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 임진왜란 되겠고요. 세도 정치 시기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봉기들도 좀 연결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훨씬 문제 풀기가 쉬웠겠죠? 자, 이번엔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농민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된 거 뭐겠어요? 최재우가 만들었던 동학이 되겠죠. 그죠? 이대교주는 최시영이 되겠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사상에 대한 내용도 나와져 있네요. 농민들이 좋아했던 동학. 자, 그러면 동학하고 소격선은 관련이 없지요.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자, 팔관회를 중시했던 건 고려 태조.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이었죠. 자, 신유박해로 희생된 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예 고르시면 안 되고요. 동학하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요게 바로 동학의 경전 그리고 가사집이 되겠습니다. 자, 황사영 백사 사건 요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학하고 천주교 정도는 항상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해당하는 셋이 풍속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민속 박물관에서는 가를 맞이해서 이날에 행하는 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뭘 하냐면 부럼깨고요. 쥐불놀이 하고요. 달집 태우기 합니다. 요거 언제죠? 바로 대보름에 하는 거죠. 대보름의 부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오칠석 한식 한가위 이런 식으로 항상 세시풍속 구분하는 거 너무나 잘 나옵니다. 세시풍속 중급에서는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이 사건의 격전지 강화 강성모 그러면 미국산 광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신미양요 어제연 장군 광어 해서 광성모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연도 힌트 다 나와져 있고요. 광어.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신미양요가 되는 거겠죠. 이모군란 관련 없죠. 그죠? 이모군란 1882년 되겠습니다. 자, 한성조약도 아니고요. 병인박해는 병인양
신미양요랑 관련이 있겠죠. 신미양요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간섭 이후의 상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미사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되겠죠. 1895년이 되겠습니다. 한성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신정변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가이드로 갈 기구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에 알려주세요. 자, 고종의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2사가 이제 소속이 되어져 있는, 자, 우리 개화정책 관련 기구로 우리 서로 통하자라는 거였죠. 그죠? 바로 통미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자, 방문국 신문을 만드는 기관이었습니다. 한성순보 나왔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되겠고요. 원수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이제 군대 관련해서 이제 있는 게 원수부고요. 탁지하문은 재정을 관할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통리기무하문이 모든 개화 정책을 통달하는, 그래서 서로 통하자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었었지요. 통리기무하문. 자, 이번에는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뭐 이렇게 자주 나오시진 않은 인물인데, 그래도 이름은 익숙한 인물이실 겁니다. 자, 일본, 미국에서 유학해서 조사시찰단, 보빙사절단,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저서에서 엄청난 힌트 주고 있지요. 서유견문록, 그죠? 노동야학 독본 나와져 있는데, 자, 서유견문록, 요거 6일준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저씨는 육일준 아저씨, 육일준 아저씨 하면 그렇죠. 조선 중립파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선학운동 정인보 안재홍 되겠고요. 조선 중립파론을 주장했던 육일준, 그리고 독일인 부들러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였다. 네, 이인영 되겠죠. 정미의병 때 일이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 잘 나오죠? 의열단의 그 기조가 됐던 거고,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하셨던 글입니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네,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가에 해당하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영남의 유생 이만손 나왔네요. 그죠? 영남 만인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온 황준션이죠. 그죠? 어떤 책? 바로 조선책략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조선책략도 잘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선책략 관련해서도 기억 잘 해두셔야 되겠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기도 했어요. 이 책 때문에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영남 만인소 이거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식민사관에 의해 편찬되었다. 아닙니다. 식민사관은 일제가 이제 우리의 그런 역사관을 이제 왜곡시키려고 했던 거고, 당연히 이제 중국인이 쓴 책과는 관련이 없겠죠.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던 것은 이제 양반전, 박지원 선생님이 이제 썼던 책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입을 빌려 인간사를 풍자하였다. 금수회의록 안국선이 만들었던 책이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 아닙니다.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요게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이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죠. 자, 이번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유, 서광범, 서재필, 그리고 김옥균 나와져 있네요. 그죠? 김옥균, 3.1천하. 네, 알고 계시죠?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았어 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갑자기 신나게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실패한 갑신정변 되겠죠. 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세웠다. 요건 동학이겠죠. 그죠? 동학농민운동. 재물포 조약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에서는 한성조약, 텐진조약. 자,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 배경 아니고요. 자,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계기 아닙니다. 요거는 더 이전의 상황들이 되겠죠. 자, 갑신정변 하면은 3.1천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이 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이 사진은 옛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러시아 공사관 하면 고종이 뭐 했던, 그쵸? 러시아 공사관 우리가 아관이라고 했었습니다. 러시아를 당시 아라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관 파천 되겠죠? 자, 아관 파천 1896년 되겠고요. 그 이후에 결국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1897년. 따라서 당백전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요거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입니다. 적합이 아니죠. 신미양요 다음이겠죠. 삼정 이정청 임술농민봉기 때 마련이 되는 거고요.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요게 바로 아간파천 이후의 일이 되겠죠.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황춘원의 조선책략 이후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시기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죠. 이트리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예요? 1907년. 1907년이 사건이 많아서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국제보상운동도 일어나고요. 신민회도 조직이 됐던 해고요. 그죠? 그래서 1907년 정미의병 일어나고 군대 해산되고 정미칠조약 다 1907년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 해고요. 자, 저기 끌려가는 사람들이 작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된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결국 이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됐던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기로는 1911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907년과 11년 사이의 일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릉가 전투 1930년대 전투죠. 영릉가 흥경성, 사도화자 쌍성보 전부 30년대 있었던 한국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 싸웠던 전투가 되겠고요. 자, 고종의 족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했던 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단발령에 반발하고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일어났지만 고종이 그만해라고 했더니 그만했던 을미의병. 자, 해산된 군대 군인 중 일부가 합류하였다. 요건 이제 정미의병이 되는 거겠죠. 1907년이 되겠습니다. 자, 곽재우 고경명의 의병장, 임진을 한때죠.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황푸 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 실시하였다. 이 황푸, 우리나라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군사훈련 했던, 따라서 시기가 훨씬 더 뒤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죠?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 이거 회사령 되겠습니다. 바로 어느 시기?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단 통치기에는 무단으로 태형당하겠습니다. 칼을 차고 수업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재판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어요. 직결 심판 가능했죠. 토지조사령 이루어진 것도 191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 나왔네요. 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돈이 일으켰던 일이 되겠죠. 따라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더라도 좀 더 풀 수 있는 게 여기 대한매일신보 나와져 있잖아요. 1910년대는 어떤 때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출판, 언론, 집회, 결사 없습니다. 신문 못 만들죠. 1910년도에 기자가 활약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시기가 더 앞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나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항상 조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문제 만주, 하얼빈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상하이 지역 나와져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원복이지 만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여기에 있네요. 가가 연해주고요. 다는 상하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역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어서 외교활동 전개한 거 상하이겠죠. 그죠? 요거 연해주 아닙니다. 자,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박용만 요것도 좀 잘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가 조직되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활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로는 가시면 안 되겠고요. 만주였죠. 그죠? 만주하면 신흥무관학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주 삼원복이지 경학사 부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여기 가로가 쓰면 될 텐데 다로가 있어서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자, 가해당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제것,
조선의 토지를 수탈한답니다. 그죠?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데요. 1926년에 의열단의 나석주가 여기에 폭탄을 부앙부앙부앙. 예, 바로 동척이죠.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랑 관련된 거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 나석주가 아주 폭탄을 부앙 던졌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뭐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데 당연히 뭐 은행, 해상공국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농광회사,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예, 고르시면 안 되겠고 전환군, 화폐를 발행하던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기관들 이름명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진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 나와져 있습니다. 조선인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그럼 뭐예요? 무슨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렇죠. 이상제가 바로 이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었던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는 아닙니다. 이건 국제보상운동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통감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경성제국대학을 수립해 주죠.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예, 그러게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5.4운동 영향 준 거는 우리의 3.1운동 되겠고요. 대구에서 시작된 건 국제보상운동. 고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요건 이제 60만 세 운동이 되겠죠. 사건들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서귀포에 있는 알드르 비행장을 찾았대요. 일제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건설한 군사시설 봤더니 중요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중국 대륙 침략 본격화 1937년 만주사변 이후가 되겠죠. 즉 1930년대 시기를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 1930년대 시기 따라서 마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앞은 당연히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시기 30년대 우리 아주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졌던 그 시기. 그래서 징용, 징병, 위안부, 공납이란다. 공출 이런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가인물 나왔네요. 이 가인물은요.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에요. 자, 김좌진과 함께 만주에서 활약을 하다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대한독립군 그렇죠. 바로 홍범도가 되겠는데요. 자, 홍범도 왓지 관련하면 홍범도 봉오동 가주시면 되겠죠. 김좌진은 청산리. 자, 조선의용대 김원봉 되겠고요. 이완용 습격한 거 이재명죠.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였다. 김익상 되겠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쌍성보 사도화자 전투 1930년대. 그래서 지청천 양세봉 이런 아저씨들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봤더니 1927년도에 만들어진 조선 여성과 관련한 신간회 자매단체 나왔네요. 근우회가 되는 거겠죠. 그죠? 신간회 자매단체 그래서 잡지 근우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우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헌정연구회 그리고 대한자강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권 침탈하기 이전에 있었던 애국계모운동 단체가 되겠고요. 토산 애용 부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토산을 애용하자라는 거죠. 그죠? 즉 우리의 그렇죠. 물건을 장려하는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회 요 물산 장려운동이랑 연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5번은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신간회 하면 예, 근우에 항상 같이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있었던 이병 행사 모습이래요. 일제는 징병제 나왔죠. 그죠? 일제강점기에 징병제는 언제입니까? 1930년대. 그래서 38년 조선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징용, 징병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인데 간도참변 나오면 안 되겠죠. 1920년 되겠고요. 자,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1929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징용하고 징병하는 시기에 여자 정신 근로령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등장하는 시기죠. 자, 제1차 조선 교육령안이고요.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요것만 좀 잘 구분해 주셔도 되겠더라라는 거. 일제강점기는 시기별로 통치 구분 잘 해주세요.
자, 이번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가해 대일선전 보고문입니다. 일제가 대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김구 주석과 조소왕 외무부장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겠죠. 그죠? 김구 주석 나와져 있으니까요. 자, 임시정부에서 독립문 만들지 않죠. 독립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들었고요. 자, 서선 서숙을 설립하였다. 네, 이상설이 되겠죠. 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하게 됩니다. 기간지로 만세보 요거 천도교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예, 바로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겠죠. 단체별로의 일도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국광복군 워낙에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대일선전 포고 그리고 미군과 함께 연합해서 훈련도 했고요.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카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이르는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 이렇게 한 문제 나왔네요. 순서 맞추기 봤더니 광복 이후의 한반도 정세래요. 광복 이후에 어땠어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하고요. 그쵸? 소련하고 영국 만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결과 신탁통치와 함께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자라는 게 결론이 지어졌죠.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 신탁통치 때문에 찬탁반탁 나눠져서 좌우익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화합작 운동을 하려고도 노력했고 미소공동회가 열렸는데 미소공동위원회도 계속 결렬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누어서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열렸는데 결렬된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에 결렬되니까 아, 나 이 문제 손 뗄래? 털어버려. 누구한테? 유엔한테. 그죠? 그래서 유엔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황당하게도 순서는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나다로 나오면 왠지 답이 아닌 것 같고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광복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뭐 통일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순서 묻는 거 너무 잘 나오니까 순서 흐름 파악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식입니다.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죠. 서울과 부산에 이어지는 총 길이 400km가 넘는 국내 최장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박정희 정부 때 마련이 됐던 것이지요. 그럼 박정희 올라주시면 되는데 금융실명제 나왔네요. 돈과 관련해서 영삼 아저씨가 되겠죠. 그죠? 자,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되었다. 88년도고요. 대통령은 노태우였습니다.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는 6월 민주항쟁 때 일이죠. 전두환 정부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직후에 마련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그건 다 노동자들을 갈아서 만들었던 거죠. 그죠? 그 노동자 대표적으로 전태일 아저씨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래서 노동법을 가지고 이제 뭐 법정과 함께 분신을 하셨던 분이죠. 전태일 분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광주에서 나왔네요. 1980년 광주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이 되겠는데요. 5.18. 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죠? 광주에 시작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 이승만을 하야시켰던 사건이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도. 그래서 이제 전두환의 호원 조치를 철폐하라.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하게 되는 사건이고요. 자, 민주항쟁과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전부 박정희 정부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 사건이 있었던 정부식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통일 꼭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남북한 냉전 정상에 큰 걸음 나와져 있네요. 그죠? 남북한 유엔이 동시 가입하고요. 이렇게 좀 세계가 약간 화합으로 가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일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죠.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7.4남북 공동성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였다. 나와져 있네요. 요게 바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실현한 건 저희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이것을 계획한 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구분해주세요. 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은 역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연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1년 이 노태우 정부 때는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아까 요 위에 있었던 이제 유엔 동시 가입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북방외교가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5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냥 중급은 평이한 수준이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나라별로 흐름별로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항상 정치사는 꼭 나오니까 왕의 업적 구분하는 거라도 꼭 잘 정리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1회 중급 문제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